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앞에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다 못했던 이성윤이의 이 뭐라 그럴까요, 무식합, 요거를 지적하는 법 쪽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법 쪽에도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중앙지검장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실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 실력은요, 어디서 나왔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안을 어제 이제 이 발의를 했어요. 요 발의하니까 특검 법안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야, 뭐, 이 무식하면 용기 있다고, 지 무식이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특검 법안을 언론에 까버렸어요. 자, 이런 인간을 갖다가 문재인이가 경위법대 후배라고 그래서 중앙지검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직에 앉았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이죠. 고발 조치 당하고 그러는 바람에 검찰총장은 안 되고, 고법으로 그래도 승진시켰어요. 고검 검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고검 검사장까지 했는데 왜 이러한 무식한 법안이 나오느냐? 법안을 만들 적에는 법리적으로 충실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서 이 특검 법안을 만들으니까 무식이 한마디로 통통 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거의 전 언론이요,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의 후속 관련 동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보도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저도 보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핵심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형제들이 난리가 났다. 왜? 이 SK 경영권을 갖다가 최태원 회장이 제대로 딱 잡을 수 있도록 동생들이, 형들이 싹 도와줬는데, 일부는 포기하고, 지금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의 판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태원의 재산 절반이 나가요. 그래서 1년 이자만도 얼마? 690억? 요 정도가 지금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경영권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하루 이자만 얼마냐? 1억 9천만 원. 하루 이자만도 거의 2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자만.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 엎드려서 죽었다. 한 번만 봐주시오. 싹싹 빌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거를, 상환해야 될 것인지, 요런 지금, 전망들, 그리고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나라를, 우리 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싹 태양광, 이런 또, 이런 걸로 이제 딱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제대로 바뀌면 좋은 것이죠. 근데 신재생에너지를 바꾸면서 무슨 극악 조치를 했느냐? 바로 원전을 다 폐쇄해버리고 있는 원전도 못 돌아가게 막아놓고, 이게 월성원전 사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김명수가 뿌린 씨앗들이 사방간데 지금 깔려 있어갖고 참 큰일 났어요. 요거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본격 궤도에 올라왔다. 그래서 원전 사기를 새롭게 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요, 한국경제인협회 타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요, 2년 주기로 쓸 때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전망하고 발전소 공급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정책의 장기 이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2038년까지 무탄소, 왜냐하면 탄소 제로가 2050년도 목표잖아요, 국제사회. 그래서 무탄소 비율을 갖다가 이제 현행 39%에서 70%로 끌어올리는 그런 지금 이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요,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AI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자, 그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일환으로 원전 발전소를 4개를 새롭게 짓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말 다행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요,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연도별 원별 발전량의 비중의 변화. 요거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전의 이 비율이 현재는 30.7%인데 이거를 앞으로요, 35.6%로 5% 정도 높여. 그래서 발전량이요, 이거 단위가요, 테라와트시입니다. TWH. 테라와트시가 180에서 240으로 2.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재생에너지가 지금은 이제 9.6%에 불과한데 이거를 32.9%로 3배나 키워서 56.7 발전량에서 234배 이상으로 키워나가는. 예. 그리고 천연가스 비율은 현재 26.8%인데 이거는 11.1%로 줄여요. 그리고 석탄이 현재 31.4 어마어마하죠. 요거는 10.3%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1.4%였던 수소 암모니아 요 비율을 지금 이 5.5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는 5.5 기타는 4.6으로 늘려요. 자 이렇게 해서 11차 전력수급 기록회 요거를 지금 이제 이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은요 이거 문재인이가 원전을 완전히 다 없애려다가 그나마 정말 정권 교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이 에너지 정책이 이제 가동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태원 형제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최태원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98년도에 최종인 회장이 이제 느닷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유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권 분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사이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SK 창업주였던 고 최종건 회장. 그러니까 최종건, 최종현, 그 다음에 최태원 이렇게 되잖아요. 최종건 회장의 아들들인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 요 세 명이 있는데 요 세 명하고 최종현 회장의 아들 두 명인데 최원하고 최재원 이 두 사람이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건 창업주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이 태원이가 우리 중에서 제일 뛰어나니까 다 밀어주자. 이렇게 하니까 만장일치로 합의를 봐서 최태원 회장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의 친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하고 최기원 SK, 최기원 SK 수석 SK의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그래서 이제 SK 주요 지분을 싹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지주사 역할을 했던 SK 상사 지분 2.8%를 모두 상속받아서 대주주 그리고 이제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장이 되니까 그나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일을 잘해가지고 인수합병도 하고 지분도 매입하고 이래가지고요. 2015년도에 SK 지분을 갖다가 23.4%로 보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SK의 경우에는요, 이 형제 경영이 이제 성공하는 바람에 내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 가족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덕을 많이 보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2018년도에 가족들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 1조 원 상당 SK 주식 5.11%를 갖다가 친족 23명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35%를 갖다가 SK 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신이 추가로 돈을 들여서 35% 상당을 나눠줘야 하는 이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이 이 가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번 판결이 65대 35다. 요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65대 35로 최태원 회장 재산을 분할한다. 이 비율 65대 35. 요거는 꼭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영권 양보했던 최창원 SK 스펙스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이 최창원 의장은요 최종건 회장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 지분을 포기했던 최재원 SK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잘못하면 날아갈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날아가지는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말이죠. 요 SK 지주회사 요거 거를 파는 것보다는 SK 실트론 거를 먼저 팔 가능성이 크고 그 모자라는 돈을 이제 SK 주식을 팔아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제. 자, 요거 별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제가 조금 키워서요.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제가 제 얼굴을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정도면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조금만 더. 예.
이 정도면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SK 지배부주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지주회사 여기 17.73%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는 30.57%, 그 다음에 SK스퀘어에 30.55%, SK이노베이션에 36.22%, 그 다음에 SKC에 40.60%,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에 43.90을 가지고 있고, SK스퀘어에서 SK하이닉스로 넘어가면서 20.79%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 계약하고 있는 TRS 계약인데 2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C.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보시면요. 요거를 보시면 지금 이제 SK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35조. 예, 보유 자산의 35%를 갖다가 노소용 35%를 갖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1조 3,828억. 우이자료 20억. 그래서 SK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 급등세는 바로 뭐냐?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요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경영권 분쟁의 불씨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SK그룹 측에서는 그런 가능성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실트론 지분 29.4%인데 요거가 지금 현재 당시 인수할 때는 2,535억 원이었는데 현재 7천억 수준에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 수수료, 양도소득세 이런 걸로 인해서 요거 갖고 팔아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SK 지분이 17.73%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2조 514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K는요, 이 우량주로 평가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대한도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25.5%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각 시에는 그룹 구조,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다만요, 여동생인 최기현 이사장이 그룹 지분의 약 6%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계 2위이기 때문에 SK그룹이 말이죠. 우호지분 추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은요, 하루 이자만 말이죠. 야, 이거 하루 이자만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어제 선거부터. 자, 왜 그러느냐? 지연 이자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위자료 1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연 5%인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에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걸 토대로 계산하면은 말이죠. 이 완납이 늦어질수록 이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현재 어제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도 벌써 1억 원. 그리고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되는 날까지 연 2억 4천만 원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해서 하루에 약 66만 원의 채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말이죠. 지금 1조 4천억이 육박하는 재산 분할금, 요것도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690억 4,085만 원, 하루에 1억 8,900여만 원의 지연 손해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 회장 측에서 즉각 상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고가 되면 지연이자는 붙지 않지만은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2심 인지행만 해도요, 47억 3천여만 원. 여기에 변호사 비용하고 송달료를 합한 총 소요 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 이렇게 재판부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여기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연 손해금하고 감정 비용, 인지액 이런 소송 비용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거리가 뭐냐? 요번에 이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이 노관장 이 사무실 비워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이제 서린 빌딩인데요. 퇴거를 요구해서 이 재판 선고가 다음 달 21일로 잡혔는데 마침 어제 이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가 이 판결 선고를 다음 달 21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관장 측에서 말이죠. 이번 판결에도 그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거를 참고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원고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거라면 저희는 더 이상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요 관련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빌딩과 관련해서는요, 이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도 9월에 종료가 됐는데 무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산 손실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요, 작년 4월에 노관장한테 퇴거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SK그룹 본사 서립빌딩 4층에 있어요. 그리고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에 여기에 둥지를 텄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뭐라고 이제 그러면 판결을 했느냐. 이렇게 이 판결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정신적 고통을,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말이죠. 퇴거를 요구한 거, 요거는 노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많이 줬다. 왜? 이 김희영 이사장한테는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예. 그런데 이 노소영 관장한테는 사무실 빼! 이렇게 됐으니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거죠. 요게 노소영 관장의 암 발병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그룹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참고적으로 이제 상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상속할 때 지금 SK그룹에서는 전부 최태원이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쪽으로 몰아주자.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효성그룹은요, 이 형제지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그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대형 로펌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유언장을 확실하게 만들었는데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예, 형제 간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효성그룹 삼형제도 아주 참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조현준 효성회장, 조현문 부사장, 둘째잖아요. 셋째가 조현상 부회장인데 그래서 이제 상속 조성래 회장이 유언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상속은 제대로 지금 나눠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효성 조현준 회장의 경우에는 효성하고 효성 TNC 지분을 중심으로 상속을 받아서 효성 지분이 22.59%에서 33.03%로 늘고 효성 TNC 지분은 14.59에서 20.32, 효성 중업 지분은 5.84에서 14.89, 효성 화학 지분은 7.37에서 12.40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상 부회장은요, 효성 첨단 소재 지분만 상속받아서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설지주인 HS 효성, 요거를 지금 조현준 회장이요, 조현상 회장한테 넘겨주는 걸로, 그리고 차남인 조현문 부사장에게도 지분이 상속이 돼서 효성 TNC 지분은 3.37, 효성 중업 지분은 1.50, 효성 화학 지분은 1.26. 자, 그런데 조현문 부사장은요, 이거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성윤의 그야말로 무식함을 지금 드러내는 요 이제 특검 법안,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것도요, 우선 이 자료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료화면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조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온갖 거를 다 가이다 그냥 백화점처럼 싹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이죠, 이 야당 의원들 17명이 공동으로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 플러스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기 사건, 사기 문제, 그 다음에 뇌물성 전시회 후원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공사 특혜 문제, 그 다음에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문제, 그 다음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 다음에 양평항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7대 의혹 사건인데, 근데 이거를 하면서 말이죠, 뭐 특검법이니까 특검이 나오죠. 그런데 전담 영장 법관을 지정해달라.
그리고 전담 재판부도 이제 지정해서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자수자백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해달라. 이게 이제 분리방해행위죠. 이런 것들을 이 특검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현행 사법체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난리가 나갔고, 야, 이거 무식하네. 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중앙지검을 하고 고검장까지 갔나? 요런 인간이 어떻게 또 공천까지 받나? 요런 불만과 분노들이 지금 아주 속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2명을 추천해서 이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서 최장 6개월 동안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기간면에서 통상적인 특검보다도 훨씬 더 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 사법체계에 어긋나는 조항, 바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해달라고 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해달라는 거. 요게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를 지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특검 구미에 맞는 판사를 지정하라는 압력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현재 영장 전담 법관이나 전담 재판부는 법원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지정되는 것이지, 요게 사건별로 지정이 되는 사례가 아니라 이건 뭐 우리 헌법 정신, 그 다음에 기존 법체계, 사법체계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거 지금요, 이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완전히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예, 그리고 특검 수사기관에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자백하거나 또는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 면제하는 내용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법체계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플리 바게닝을 갖다가 특검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범임에도 형량이 다르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 특검법 체계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시면, 자, 법안 내용의 문제점, 민주당과 조국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여당 추천을 완전히 배제한 거, 이거는 특검 합의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각각 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거죠. 합의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2번째 문제점은 뭐냐? 특검이 영장 판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거.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사법부의 이 재판의 독립, 요거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를 가려서 사건을 맡기는 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법안에 말이죠, 플리바게닝, 즉 유죄 협상 제도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법체계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장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는 거. 요 문제점은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한 규모가 되고, 이거는 대통령실을 조사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노골적으로. 이거는 국정마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 법조계의 불만. 자, 이거,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고치겠죠. 계속해서. 자, 이성윤이 무능한 거. 이 정도가 되면요. 오늘 정도가 되면, 왜냐면 어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고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방구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게 이성윤이가 법률적으로 보면 실력이 없는 무능한 검사였다는 거. 이런 인간이 검사장, 고검장까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보면 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인격 제로다.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인간, 이거 보면요. 검사, 판사 임용할 때부터 이거 인성검사 철저히 해야 되고, 면접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심리검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간 자질이 부족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이재명과, 그 다음에 조국석 본인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밑에 꼬맹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큰일 났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